요, 안녕하세요. 안녕. 저녁 메뉴 마늘 족발, 마늘 보쌈. 오케이? 자, 생각을 늘릴 시간이 필요하기에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단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정말 토론하고 싶다는 열정 하나로 아쉬워요. 예스. 면접 합격 축하드려요. 면접 본 거면 합격하신 거구나, 완전. 자, 네, 제가 토론 주제를 혼자서 생각하다가 솔직히 혼자서 생각한다고 그냥 늘 것 같지 않고 내 말에 반박해줄 사람들이 사실 있어야 이게 생각이 는다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굳이 반박을 해달라는 건 아니고 이제 생각하시는 대로. 선의의 거짓말은 윤리적인가? 선의의 거짓말은 윤리적인가? 너무 딥한 주제 같으면 가벼운 주제도 제가 준비해왔거든요. 심청이는 효녀인가? 저도 사실 선의의 거짓말은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윤리적이라는 범주 안에 든다고 생각을 해요. 심청이는 효녀가 아니라고 보시고, 이유는 이제 아버지 때문일까요? 그쵸. 선의의 거짓말은 도의적이죠. 맞아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은 도의적이다.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필요로 할 때는 사용해야 되지만. 또 그러면 선의의 거짓말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윤리적이지 않지 아니하다 그잖아요. 오케이.
하. 윤리적으로. 그쵸. 그치만 이제 윤리적이지 않진 않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비윤리적이진 않다. 그렇다고 윤리적이라고 100% 확신할 순 없다. 하지만 비윤리적이라고는 얘기하진 않는다. 에 가깝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쵸? 아, 선의의 거짓말은 비윤리적인가가 주제입니다. 윤리적인가가 주제인데, 비윤리적이진 않은데, 윤리적이진 않다. 흑백 가리듯이 가릴 순 없지만, 흑은 아니다. 라고, 흑이 아닌 것에 가깝다. 뭐, 이렇게 정도는 정리할 수 있겠네요. 어느 면에서 보냐 다르죠. 너무 예민한 주제는 안 들고 왔고요. 오케이. 그쵸. 윤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그렇다고 100% 비윤리적이지도 않다. 아우, 이것도 약간, 좀, 이게 제가 찬반 토론 주제 200까지 모으면서 들고 온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대부분이 정말 주관적인 부분에 의한 것들이 많아서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찾고 있어요. 선한 목적이면 괜찮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한테 누가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야. 근데 그거를 거짓말인 걸 알았을 때, 저는 저를 위한 거면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쵸? 상대방에게 선의가 아닐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의 의, 그 사람의 이제 의도는 알게 되잖아요. 그 사람의 이제, 그쵸.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거의 주제 자체는 선의의 거짓말은 윤리적인가인데, 이제 비윤리적이진 않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윤리적이진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비윤리적보다는 윤리적에 가깝지만, 뭐, 100% 윤리적이진 못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대부분이 이제, 대학생이나 뭐, 성인이실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자지 않는다면은, 학생은 아니시겠죠. 대부분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것을 허용해야 합니까? 그죠, 그죠.
학생들이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것, 이런 주제도 있어요. 이게 그쵸. 휴대폰 압수는 인권 침해죠. 갖고 있어서 공부할 사람 한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이제 뭔가 많은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저는 휴대폰 제출 안 하다가 갑자기 하게 됐어요, 중간에. 어허. 그러고 이제 제가 서울에 있는 중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 휴대폰 자체를 아예 안 들고 오는 걸로. 물론 이제 휴대폰 꺼가지고 들고 다녔는데 뭐 별로 뭐라 안 하셨는데. 그쵸, 그쵸. 소지는 허용하되 본분에 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학생들이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하냐 아니면은 뭐 제출을 하냐. 학생의 본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나요? 어허. 그쵸. 그러니까 학생의 본분보다는 이제 학교 생활에 이제 지장을 줄 수 있는 행동이 휴대폰으로 나오기 때문에 휴대폰이 제한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긴 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휴대폰을 걷는 문화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휴대폰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거의 현저히 없었으니까. 그리고 갖고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잘 안 쓰게 되잖아요, 솔직히. 그 애들이 안 쓰는데 제가 거기 쓰고 있기도 전 눈치 보여서 저는 휴대폰이 있었어요. 그렇게 됐고 중학교 때는 제출을 했던 것 같아요. 네, 2011년에도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그쵸. 초등학생들한테 휴대폰 주는 문화는 사실상 얼마 되지 않았지 않나? 왜냐면 제가 최근에 사촌 동생들을 보고 왔는데 스마트폰이 다 있더라고요. 저 옛날에 저는 폴더 때부터 들고 다녔으니까. 2011년인가 뭐 갤럭시가 나왔고 저는 아이폰 3GS를 처음에 썼어가지고 처음 휴대폰은 아니긴 한데 첫 휴대폰은 아마 더 옛날 햅틱? 뭐 그때쯤 아닐까요? 저도 사실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서는 소지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통솔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소지하지 않는 쪽이 좀 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을까. 물론 그거로 인해 불편함을 겪을 정말 선량한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저도 애니콜 썼었던 것 같은데, 가루 본능도 썼었던 것 같은데, 소지는 하고 사용은 안 하고가 사실상 100% 힘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면은 그게 베스트겠지만, 물론 사용도 이제 사용에 제한을 둬서 뭐 오락이나 이런 거 금지시키고 뭐 강의나 이런 거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필기나. 근데 이제 성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걷는 게 낫죠. 제가 학생일 땐 물론 소지하는 게 좋죠. 그쵸, 그쵸. 음, 다음 주제 지금 내리면서 찾고 있습니다. 무슨 약간 이건 외국 토론 주제를 들고 온 것 같아서. 패스. 그쵸, 가죠. 어우, 진짜 어려운 것들 많다. 너무 어려운 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인공지능의 창작물에도 저작권이 있는가? 이게 참 창작물이긴 하단 말이지. 이거 진짜 어렵다. 인공지능의 창작물. 분명 어려운 거 하자 하면 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어려워 안 해라. 인공지능 업체거. 음, 음, 쉬운 주제요. 저는 우선은, 와, 머리 아파. 와, 머리 아프다. 이거 제가 한 적 있나요? 그래, 오케이. 바꿀게요. 이거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모두가 천재인 팀에서 자괴감 느끼기 vs 내가 유일한 희망인 팀에서 소처럼 일하기. 뭐 예를 들면 조별과제 같은 거 할 때 자괴감 느끼기.
모두가 천재인 팀에서 나 혼자 못해서 자괴감 느끼기. 내가 유일한 희망인 팀에서 소처럼 일하기. 약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제 뭔가를 자꾸 하고 싶은데 그들이 너무 정말 천재적이기 때문에 그들의 능률조차 따라오지 못해서 우리가 할게 하고 가만히 있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건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자괴감 느끼는 게 좋습니다. 네, 차라리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기대는 거를 견디는 건 쉽지 않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는 사실 힘들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경우일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치. 그렇게 혼자 이끌어가는 사람은 언젠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쉽게 무너집니다. 정말 위태로운 상태일 거예요. 뭔가 특별한 방법으로 풀고 있지 않으면. 그냥 정말 쉬운 주제로 다시 돌아가고 봅시다. 마당을 나온 암탉이 기억이 안 나서 마당을 나온 암탉은 잘 모르겠고, 형에게 도움을 청하는 흥부의 행동은 옳을까? 형에게 도움을 청하던 흥부의 행동 옳을 것인가? 뭔 주제가 이러냐고 하시지만 저도 뭐 이런 주제만 찾으려고 찾은 건 아닌데, 뭔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토론의 선에서 준비하다 보니 와 맞아. 근데 제가 요새 드는 생각이, 이 혈연이라는 게 혈연이라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혈연과 그 이게 사실 있잖아요. 정말 이제 뭐 예를 들어 부정비패라 해야 되나? 어찌됐건 대표적인 게 혈연, 학연, 지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이게 어려워. 혈연이라는 게
이 먼 가족에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게, 가까우면 차라리 쉬워지는데 이제 막 촌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려워지는 게 혈연이랑 학연이랑 지연인 거 같거든. 근데 그 중에서 혈연이 제일 어렵더라고. 맞아, 뭔가 단호하게 끊어낼 수 없는 뭔가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이게 참. 그럼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부정부패 어디까지인가? 뭐 어떤 부장님의 학교 후배가, 뭐 한참 후배가 신입사원으로 들어왔다. 들어온 날 부장님이 같은 학교인 걸 알게 됐어. 그 뒤에 막 둘이서 뭔가 부장님께서 직접 그 친구를 챙겨주는 것처럼 느껴. 부정부패일까요? 들어온 뒤에 알았어. 한참 뒤에. 그러니까 들어오고 난 다음에 너도 거기 출신이요? 하고 그 뒤에부터 부장님께서 신입사원을 좀 챙기는 걸 느껴. 그러니까 일 못해도 뭐 그냥 어느 정도, 그래 그래도 우리는 뭐 무슨 고등학교니까 잘 해낼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어디서부터 이제 그걸까요? 막 그러니까 으쌰으쌰 정도가 아니라 일반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좀 유독히 잘 챙기는 게 느껴져. 좀 약간 관대하고. 그렇다고 그 학교 때문에 뽑은 게 아니라 뽑혔는데 이제 들어와서 이제 같은 학교 후배인 걸 알게 되고, 좀 막 뭐 예를 들어 인사고과에 좀 신경을 써준다거나. 그쵸? 막 약간 뭐 예를 들어 커피 사오라 그러는데 그 친구가 막내인데 다음 막내 시켜. 막 걔 맞선임 시켜. 그러면 그냥 챙겨주고 막 우리 무슨 고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는 오케이? 거기까지는 부정부패가 아니다. 막 그 부장님이 처음에 휴가 하면은 휴가 계획서 같은 거 내야 되는데, 그 친구는 휴가 계획서 막 그냥 막 대충 뭐 경주 놀러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그냥 이런 거 쓰지 마 막 이러면서 그냥 바로 사인해줘. 보지도 않고. 약간 그런 게 고가적, 좀 심하게 느껴져. 부장님 심심하면 이제 딱 그 신입사원 막 그 뭐냐 일 아니다, 일해야 되는데 나가는 건 안 좋은 걸 수도 있겠구나. 막 딱 퇴근할 시간에 신입사원한테 막 퇴근하라 그래.
근데 나는 눈치 보여서 못해. 막 부장님 퇴근할 때 같이 퇴근해. 딱 6시에 칼퇴. 물론 부장님이 칼퇴할 일은 거의 없겠지만, 물론 부장님 퇴근하면은 다 퇴근하시겠죠. 이런 생각도 해요. 부정부패가 어디까지인가. 왜냐면 이것도 학교에서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건데, 학교에서 이제 선도부가 막 교복이나 이런 걸 잡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친구라고 뭐 자기 선배라고 자기 후배라고 이제 안 잡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건 부정부패일까? 음. 이제 학교 정문에 이제 등교를 할 때 선도부 친구들이 서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다른 애들은 다 잡는데 걔네들은 못 본 척을 해줘. 그냥 다른 애 막 잡느라 못 본 척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야. 선생님이 막 앞뒤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선생님도 모든 걸 관리 못하니까. 잡히면 저희는 남아서 1시간 공부를 했었어야 돼요. 줄여서 남아공이라 하긴 했는데. 벌점은 없어요. 나머지 공부. 저는 중학교 때 그랬어요. 사실 저희 학교 진짜 신기하실걸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룰들이 있었어요. 교실에 종 치잖아요. 교실에 종 쳤을 때 뭐 그 교실 밖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반 전체 남아서 1시간 공부. 그날 당일 무조건. 근데 만약에 내가 그날 뭐 교복 불량으로 걸렸다. 남아서 1시간 공부하고 거기 가서 남아서 1시간 따로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시계를 초 단위로 막 차고 댕기는 거야. 맞아요. 맞아. 오늘 못한다. 그럼 내일 해야 되는데 내일 걸렸다. 그럼 내일 2시간. 이게 딱 저희 학년에 생긴 거거든요. 저희 윗학년은 이게 없어요. 아직까지 이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7교시 하는 날은 7교시 하고 남아공 하고, 그리고 남아서 공부하는 거 뭐 반별로 하는 거 있잖아요. 반별로 하면은 그 반에 인원이 다 모여 있어야 시작이고요. 만약에 어떠한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한 명이 빠져야 된다. 그럼 걔는 내일 그냥 다른 자습실 가가지고 그 개인 남아서 공부하는 그 반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거기서 내일 1시간 더 하면 돼요.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학생들의 인권 침해인가요? 다 모여야 시작이에요. 그때 선생님이 확인하고 카운트해요. 쉽지 않은 삶이긴 했어요. 하여간에 자, 애들이 그러니까 반 애들 때문에서라도 정말 막 솔직히 얘기해서 뭐 중학교 때 질풍노도의 시기에 놀러 다니는 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애들조차 그거는 지켰어요. 정말 선생님이 딱 종치는 순간 교무실 밖에 딱 문 열어서 좌우 살피고 한 20초 있어요. 그러다가 닫고 들어와요. 예, 저는 초등학교 이후로 중학교 때 이제 처음으로 연대 책임이란 걸 해봤는데 초등학교 때는 이제 한 명이 뭐 잘못해가지고 막 우리가 걔 잘못하고 저는 아니었긴 한데 누가 걔 잘못한 거 막 웃고 있었어요. 막 헤헤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놈들아 너 따라와 나와 하고 그냥 운동장 한 바퀴만 딱 뛰고 들어오겠어요. 다 같이. 아 근데 사실 저희 학교가 그렇게 뭐 좀 힘든 그러니까 애가 좀 심각하게 약간 좀 애들을 비우는 느낌이었어요 제 기억에는. 근데 이제 애들이 그걸 보고 이제 막 걔가 막 엄청 에에에 이것도 아니고 그냥 뭐 선생님이 뭐 얘가 숙제를 안 해왔나 저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숙제를 안 해왔나 막 이랬는데 이제 아니면 뭐 숙제 책을 잘못 들고 왔나 이랬는데 이제 선생님이 아유 뭐 잘 챙겼어야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 애들이 그걸 보고 막 초등학생들 그런 거 하잖아요. 안 챙겼대요 안 챙겼대요 막 그러다가 이제 자식들이 하면서 선생님 따라 나와 이러면서 학생을 초등학생 초등학생 학생이 뭐 하여간에 그래서 막 이러면서 막 놀렸던 거지. 근데 이제 선생님이 얘들아 그렇게 구경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애들만 이렇게 그러니까 반 전체까지는 아니고 거기 있던 애들 그게 연대 책임이었지 어떻게 보면. 그 그건 뭐 근데 전 그건 나쁜 교육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정당한 교육이었고 이제 중학교 때도 사실 선생님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없거든요. 반 하나하나 들어가지 않는 이상. 아 근데 좀 심하긴 했어.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게 한 거는. 그러니까 부장쌤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이제 애들도 꼼수가 발동하기 시작해요. 내가 종 칠 때까지 매점에서 못 올라갈 것 같으면 아싸리 늦게 가버려요. 근데 그걸 이제 선생님들도 인지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들도 종치고 바로 가지 않고 천천히 교실로 가요. 그러다가 발소리 들리면 탁 뒤에 보고 너 몇 반이야?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서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제 애들도 이제 화장실로 숨었다가 화장실 바로 앞반인 애는 선생님 들어가는 소리 들리자마자 바로 애들이 막 다 도와주니까 문 열고 빨리 와 막 이러고 있으니까 잠깐만
슬쩍 보고. 야, 왜냐면 우리가 반 안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반 안에 있는 애들은 밖을 봐도 되거든. 근데 반 안에 있는 애들이 밖에를 본다? 이상하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선생님들이 걔네를 유심하게 지켜볼 거란 말이야, 걔네 반을. 쟤는 누구 안 와서 누구 기다리는 거다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고도로 성장해가지고 막 나중에는 막 보건실 갔다 온다 그랬다가 그냥 선생님들도 단합해가지고 수업 시간 막 그 수업 시간 중에 들어온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막 보건실 갔다 오거나. 결국 뭐 보건쌤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결국 또 그반 나머지 공부시키고 애들 질타받고. 아휴, 하나도 안 봐줬어요. 하나도. 예. 그러니까 정말 선생님들이 중에서 한 두 분 정도는 그냥 좀뭐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예, 춘추가 있다고 해주시니까 이런 시스템이 뭐 약간 너무 빠르게 바뀌어가는 시스템에 적응을 못 하신 거지, 솔직히 얘기해서. 뭐 애들 이렇게 해서 뭐 하냐 하면서 그냥, 얘들아 내 수업 때는 늦게 들어와도 되는데 그 선생님이 도착하기 전에만 도착하고, 뭐 만약에 설령 선생님보다 늦게 오는 일이 있으면은 교무실 갔다 왔다, 선생님이 시켰다, 심부름했다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런 선생님도 계셨어요. 한 분, 두 분 정도. 오히려 근데 그 선생님 수업 때는 애들이 말을 잘 듣지. 다른 수업 때는 막 선생님 막 진짜 막 궁금하지도 않는 걸로 막 딴지 걸잖아요. 막 선생님 막 이상한데요? 안 되는데요? 막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막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히려 그 선생님은 이제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애들이 진짜 모르면은 조용히 있고 모르면 질문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공부에 열정이 있는 애들은 질문하죠. 그래서 쌤이 완전 그래 잘하 이게 아니라 막 진짜 그냥 정말 정말 저는 저 국어쌤이 제일 좋았거든요. 국어쌤 막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와가지고 막 아우 열심히 하네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해주고, 애들 막 다른 거 하면은 엄청 뭐라 하시진 않고 그래도 유돌이 엄청 진짜 최고의 선생님이었어. 중학교 사립이었을까요? 공립이었을까요? 모르겠네요. 사립이었던 것 같아요. 도덕쌤도 재밌었는데 도덕쌤은 FM인데 수업이 재밌어요. 막 뭐 한마디 하고 이해가 되냐 이렇게 한번 해주고, 이해가 돼 해주고, 뭐뭐 하고, 그래서 이해가 되냐 맨날 이거 해주셨던 것 같아요. 하여간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으면 도덕 저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도덕 도덕적의 표본이어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나? 도덕적의 표본이어야 될 것까지는 아니죠. 선생님이 공자 선생님 아닌 이상 공자. 근데 이제
적어도 비도덕적인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제가 버블 라이브 한다고 밥을 못 먹어서 밥을 좀 먹고 다시 버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쏘리 밥이 식어가고 있어요. 재밌는 토론이었습니다. 이따 더 해요. 안녕 바이바이.